오랜만에 책 한 번 사볼까? 알라딘! A whole new world. 좋았어. 귀염미소 신작 나왔네? 인생은 소설이다. 귀염미소는 조금 일단 밀어놓고 베스트셀러 목록을 봅시다. 1인칭 단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하루키상. 일단 다음에 지금 2위가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그 양반인가? 맞네, 그 사람 맞네. 짠, 맞네. 정의란 무엇인가 썼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것까지 읽을 만큼 머릿속에 여유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현직 교사들이 들려주는 면접 레시피. 이게 뭔데 종합 베스트셀러 5위지? 뭐야? 어메? 모의고사 면접 레시피. 아우 머리 아파. 다음. 우와! 히가시노게 이거 신작? 이거 신작이야? 아니면 구간을 다시 번역한 거야? 블랙쇼맨과 이름 없는 마을의 살인. 아무튼 그냥 한번 책 찍어내는 데는 뭐 있어. 트렌드 코리아는 내가 아무래도 늦은 것 같고. 와! 방구석 미술관 내가 리뷰했던 책인데 종합 베스트 10위까지? 내 영향력이 큰지도 모르겠구만. 뭐 사나? 아까 나왔던 귀염미소 책 다시 나왔고. 장강명 작가. 됐다. 연말에는 역시 우먼 센스지. 이번 달에 가계부 주나? 안녕하세요, 사오리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껏 잘 다루지 않았던 컨텐츠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반응이 좀 좋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아무튼 알라딘에서 10만원어치 책 쇼핑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 놈입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짜잔, 까꿍. 제가 이 인트로에서 책 고르는 모습을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막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고르다가 결국에는 이것저것 골라 담았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는 책 구입을 좀 안 하기는 했어요. 특히나 신간 같은 경우에는 더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게, 감사하게도 출판사 이곳저곳에서 보내주시는 책만으로도 충분하다 못해 넘칩니다. 제가 종일 책만 보고 사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읽는데 한계도 있고, 그렇다고 보내주시는 책이 다 재미있고 그러냐? 솔직히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브랜디드 영상을 제작할 도서를 고르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읽었지만 영상 제작을 거절한 책을 소개하면 안 되겠죠. 그래요. 착한 생각. 제가 재미가 없다고 해서 다른 분도 재미없을 거라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거는 비밀로 할게요. 그러면 일단 제가 구입한 책을 하나씩 꺼내볼게요. 일단 상자에서 나오는 순서대로 그냥 바로바로 꺼내볼게요. 제일 먼저 만난 책은요, 2050 거주불능 지구. 이 책은 제가 얼마 전에 교보문고 송도점에 들렸다가 매대에서 발견을 한 책인데요. 기후 재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중요하죠. 근데 사실 좀 실감하기에는 좀 먼 얘기 같고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야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니까 나 죽기 전에 환경 문제로 재앙이 오지는 않겠지. 이런 이기적인 생각만 있다가 슬그머니 우리 딸 어떡하지? 얘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환경 문제를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책 중에 요 체리티 워터, 제목이 가려졌다. 체리티 워터라는 책을 읽으면서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로 문제 제기하는 부분, 그리고 기부와 나눔에 관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읽고 제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요번 책은 본격적으로 제가 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겁을 먹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물론 아직 안 읽었으니까 뭔 내용이 들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일단 요 저자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저자가 데이비드 윌러스 웰즈라는 사람입니다. 약간 웰치스빌 나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이 양반이 뉴욕 매거진의 부편집장이면서 칼럼니스트면서 미국의 연구기관인 뉴아메리카라는 곳의 연구원이랍니다. 똑똑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2017년도에 처음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난에 대한 리포트를 발표를 했다가 반응이 좋아서 더욱더 상세하게 풀어서 이 책을 출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분이 테드 강연을 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자기 전에 잠이 안 오거나 할 때 한번 틀어보는 걸로 할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 권 가지고 몇 분을 잡아먹고 있는 거야. 다음 책으로 넘어갈게요. 요거 요렇게 놓으면 잘 보일까? 짜잔. 다음 책은 인생 따위 여시나 먹어라. 이거는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오로지 제목 하나 보고 샀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마루야마 겐지라고 되어 있어요. 인생이란 멋대로 살아도 좋은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독한 인생론을 펼칠 모양입니다. 일단 요게 이렇게 얇으니까 회사 점심시간 이용해서 슬쩍슬쩍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책이에요. 일단 목차 한번 열어볼까요? 목차도 독특합니다. 부모를 버려라 그래야 어른이다. 가족 이제 해산하자.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신 따위 개나 줘라. 이분 굉장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포스가 느껴지네요. 일단 다음 책으로 또 넘어갈게요. 이번 책은 짠! 간니니니 마법의 도서관. 요거는요 우리 따님께서 읽고 싶다고 해가지고 구입했습니다. 제가 읽고 싶지 않기는 한데요. 딱 보니까 여기에 피터팬이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팅커벨 죽이기라는 작품 리뷰했었죠. 고바야시 야스미라는 작가가 유명한 고전 작품들을 비틀어서 추리소설 형태로 발표했던 작품, 이 시리즈들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요 팅커벨 죽이기만 리뷰를 했으니까요. 여기 카드통에서 영상 감상하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여기 세워놓을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책은 김미경의 리부트. 요거 핫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자기계발서를 읽는 빈도가 요즘 들어서 현저히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자기계발서에 대한 저만의 부정적인 그런 개념이 좀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자꾸 손이 안 가기 시작한 것도 좀 있는데요. 뭐 편식하는 거는 나쁜 습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핫한 작품으로 고른다는 것이 이미 출간이 되고 핫할 만큼 충분히 핫한 다음에 이제 좀 미지근해졌다 그래야 되나? 제가 일단 한 발 늦게 읽어보기로 맘먹은 건 사실입니다. 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역병이 발생했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던 시기가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오래 가려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건 사실인데요. 근데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앞으로도 좀 막막하고요. 사회가 돌아가는 패턴도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음을 감지하는 게 아주 쉬운 일이 돼버렸어요. 이 책은 이렇게 바뀌어버린 생존 공식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작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털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배워볼게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책은 슬픈 경계선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소개했던 요 2005시 거주불능지구하고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거든요. 제가 이 북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출판사에도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판사에서 또 어떤 책이 나왔나 하고 출판사 명으로 검색을 해서 뒤적뒤적거리다가 찾은 책입니다. 이게 사실 되게 즉흥적으로 구입한 책이에요. 일단 이 책이요, 세계는 왜 갈라지는가 라는 물음으로 시작이 되는 책인데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뭐 베트남과 캄보디아, 중국과 한국 사이에 있는 조선족 자치구, 또 뭐 미국과 오키나와, 최근 홍콩 문제도 그렇고요. 아무튼 왜 이렇게 사이를 나누게 되는지, 타인과 나의 경계, 또 국가와 국가의 경계, 집단과 집단
집단의 경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이완의 인류학자가 이야기를 풀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집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즉흥적으로 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요번 요 책 쇼핑을 저녁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퇴근 후에 한 건데요. 마침 그날 회사에서 베트남 사람을 만났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만났다는 표현보다는 제가 좀 일방적으로 좀 몰아세웠다고 그래야 되나? 사실 뭐 우리 직장 동료끼리 하는 말로는 조졌다 뭐 이런 말도 하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좋게 좋게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 베트남 사람이 한국 땅에 와서 이런 험한 경험을 하고 있다. 내가 좀 심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나라, 인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살짝 자국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책을 보는 바람에 그냥 바로 사버렸어요. 그냥 바른 생각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기대하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책 넘어가죠. 이번 책은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 되겠습니다. 요게 2019년에 나온 책이고요. 2020년에 다음 이야기가 출간됐더라고요. 근데 일단 앞에서부터 읽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요거를 골라 담았습니다. 제가 뭐 이지성 작가 작품 참 많이 봤어요. 정말 많잖아요. 또 분야도 다양하고 꿈꾸는 다락방 어딨지? 손이 안 닿는다. 아무튼 이 꿈꾸는 다락방을 읽고 느끼는 바가 많았다는 분들도 많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시리즈 전면 개정판인 1독, 2독 이런 거를 리뷰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어느 순간부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지성 작가 작품을 안 읽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책 잡은 김에 오랜만에 재회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작품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 요게 정말 핫하죠. 알파고 얘기는 뭐 벌써 너무 오래된 얘기다라고 느껴질 만한 이슈가 돼버렸고요. 계속해서 발전 중입니다, 이 기술이. 곧 인간을 밀어내고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와 공포가 공존하고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이죠. 제가 예전에 리뷰를 했던 중국의 SF 작가 하오징팡의 인간의 피안 이 작품을 읽어보면요. AI가 보편화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판 한정으로 제공이 되던 해설서 AI의 도래 인간의 미래라는 작은 책이 AI에 대한 작가의 지식과 생각을 잘 털어놨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트도 집어보게 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작가께서 이 분야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거리감이 좀 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이것도 재밌게 읽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코먼센스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 아내께서 잡지보다는 가계부와 사은품에 관심을 두고 구입하셨습니다.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7권을 구입하는데 95,000 얼마가 들어갔습니다. 한번 모여볼까? 근데 제가 요거를 언제 읽을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제가 책 쓴답시고 스케줄을 좀 텅텅 비워놓은 상태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유튜브 영상도 준비를 해야 돼서 출판사에서 제안받아 놓은 신간도 지금 몇 권 진행 중이고요. 아무튼 이래저래 그래요. 그래도 관심 가지고 제가 구입한 책들이니까 틈틈이 읽어서 다 제 것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이 모두 다 리뷰 영상으로 제작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읽고 특별히 추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영상이 만들어지겠죠. 늘 그래왔으니까요. 대신에 제가 영상으로 안 만들었다고 해서 탈락?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안 해봤던 콘텐츠 언박싱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이런 컨셉으로 종종 영상 준비해볼까요? 요즘 읽는 책, 안 읽고 쌓아둔 책, 새로 구입한 책 이런 거요. 구독자 여러분의 영상에 관한 호응도를 관심 있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책들이 새로 소개한 책도 있고 기존에 소개했던 책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요. 이 중에 관심이 생기는 책이 있으시다면 구입해서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다양한 책을 영상에 담게 됐네요. 나름 뿌듯해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로 하시죠. 감사합니다.